로또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튜플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정렬하는 방법, 화면을 회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아울렛 컬렉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구현했던 코드를 보면 뷰 디드로드 부분을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랜덤 넘버에 따라서 레이블의 백그라운드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을 메소드로 구현할게요. 올라가서 뷰 디드 어피어 위에서 펑크 이름은 get colors from number 그리고 타입은 옵셔널 인트로 할 건데 지금 UI에는 레이블이 7개가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컬러를 결정하기 위해서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보너스 번호는 숫자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옵셔널 인트로 선언한 거고요. 처음 6개의 컬러가 필요할 때는 숫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숫자에 맞게 각각의 컬러를 리턴해 주겠죠? 마지막 컬러일 때는 여기에 nil을 보내고 펑션 바디에서 이게 nil이 아닌지 확인하고 nil이라면 그냥 고정된 컬러를 리턴하도록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컬러를 리턴할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거를 한 번에 리턴할 거예요. 리턴할 거니까 리턴형이 필요한데 그러면 리턴형을 뭐로 선언해야 될까요? 컬러가 두 개죠? 그러면 UI 컬러, 콤마 UI 컬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리턴형이 오는 위치에는 하나의 타입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괄호로 감싸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되던 에러는 사라졌죠? 지금 이거는 값을 리턴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일단 여기에서 발생하던 에러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컬러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리턴할 수 있어요. 스위프트는 두 개 이상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타입의 이름이 튜플이에요. 튜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 타입은 뭐냐? 컬러 두 개를 저장하는 튜플 타입이에요.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튜플이 뭔지 문법부터 공부해보죠.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튜플로 하고 문법부터 할게요. 튜플 문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3개를 하나의 상수에 저장하고 싶다면 A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괄호로 감싸면 돼요. 옵션 클릭해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인트 3개가 괄호로 감싸져 있죠. 이게 튜플 타입이고요. 비교를 위해서 직접 타입을 선언할게요. 괄호 그리고 int 3개 이것도 괄호로 감싸져 있고 이것도 감싸져 있죠. 괄호 안에 타입이 2개 이상 콤마로 나열되어 있다면 그거는 튜플 타입이고요. 괄호 안에 뭔가가 나열되어 있는데 값이 이렇게 2개 이상 나열되어 있다면 그거는 튜플 값이에요. 이거는 튜플 값, 이거는 튜플 타입.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죠? 튜플을 처음 공부할 때 이거를 배열과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배열도 값을 2개 이상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열과 튜플이 따로 있는데 두 가지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배열에는 반드시 동일한 타입의 값만 저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수를 저장했다면 여기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고 문자열은 같이 저장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튜플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의 값도 같이 저장할 수 있어요. 에러가 사라지죠. 그냥 괄호로 감싸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코드는 int, 더블, 스트링 타입의 값을 하나로 저장한 거겠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배열은 나중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튜플은 이게 안 돼요. 자, 여기에서 A처럼 처음에 int 3개를 저장했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int 3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 새로운 int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개별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바꿀 수 있는데 지금처럼 let으로 선언하면 이거는 상수니까 안 되고요. 개별 값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바로 바꿔야 돼요. 이번에는 값을 읽어오는 문법을 볼게요. 하나 더 추가하고요. 문자열, 그 다음에 정수, 더블까지. 여기에서 B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자열을 읽어오고 싶다면 B.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표시될 겁니다. 이거를 상수에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상수에 저장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때 상수의 타입은 스트링이겠죠. 스트링.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읽어올 때는 B.1. 그러면 세 번째는 B.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튜플의 이름 뒤에 점을 찍으시고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B.3 해보면 3번 인덱스는 네 번째 값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값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튜플에 저장된 값을 바꾸고 싶다면 B.0에서 여기에 새로운 값을 저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되죠. 여기에 있는 메시지처럼 튜플이 상수에 저장되어 있으면 값을 바꿀 수 없어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꾸고 싶다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를 바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바뀐 값으로 나오죠. 근데 첫 번째 값의 타입은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타입의 값을 저장하는 건 안 돼요. 이런 것쯤은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코드를 마저 구현할게요. 여기에서 스위치 문을 일단 잘라내고요. 잘라내서 여기 메소드에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에서는 sorted nums라는 배열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칭 대상을 여기 파라미터로 바꿀게요. 넘버. 그러면 케이스 블록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메시지를 보면 여기를 보면 반드시 언래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옵셔널 인트와 넌 옵셔널 인트는 둘 다 인트지만 하나는 옵셔널이고 다른 거는 넌 옵셔널이니까
값을 비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언래핑한 다음에 비교해야 되고요. 스위치에서 하는 밸류 매칭이나 인터벌 매칭도 결국은 비교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걸 하려면 넘버가 옵셔널이잖아요. 이거를 언래핑 해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 가드문으로 언래핑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언래핑 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리턴 할 건데 else 블록에서는 이렇게 리턴을 호출해서 스코프를 종료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실행을 끝내야 되죠. 지금은 리턴형이 있으니까 UI 컬러 2개를 리턴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없이 리턴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값을 리턴해야 돼요. 어떤 값이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넘버가 nil이면 보너스 번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보라색과 흰색을 리턴할 거고요. 그리고 튜플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컬러 이런 순서로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 블록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return UI 컬러.yellow 컬러.black 하고 이거는 지우고 그리고 디폴트 블록에서는 보너스 번호의 컬러를 그대로 리턴할게요. 이거랑 똑같이 메소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내려가서 호출할게요. 자, 여기에서 view did appear에 있는 폼은 안에서 레이블에 백그라운드 컬러 get colors 호출하고 sorted nums의 인덱스 이거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메소드는 컬러 2개를 리턴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튜플에는 첫 번째 값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점 제로 레이블의 텍스트 컬러는 마찬가지로 메소드 호출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컬러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이 부분만 보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으로 대체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점을 찍고 첫 번째 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 호출식이 메소드 호출식이 결국은 튜플로 대체되기 때문에 실행해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이 부분을 메소드로 빼고 메소드를 호출한 코드로 대체했으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숫자가 바뀌고 컬러도 바뀌고 근데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와 비교해 보면 폼은 안에 스위치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 가독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포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에는 여기에 스위치가 이만큼 길게 있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백그라운드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코드를 조금 더 개선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금 튜플에서 인덱스 0번은 백그라운드 컬러, 1번은 텍스트 컬러로 쓰고 있거든요. 0과 1의 의미를 알면 문제가 없는데 의미를 모른다면 잘못된 컬러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메소드에서 리턴하고 있는 튜플은 이거는 정확히 unnamed 튜플이에요. unnamed 튜플. 튜플에 저장한 값에 이름이 없으니까 unnamed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해야 돼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드는 named 튜플로 바꿔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named 튜플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기에서 타입을 선언할 때 타입 앞에 이름을 쓰면 돼요. 파라미터 선언 문법이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쓰고 콜론 파라미터 문법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 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에 접근할 때 이 이름을 써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 보면 여기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named 튜플에서는 이름과 인덱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이거를 이름으로 바꿀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컬러. 이제 이름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 컬러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레이블도 바꿀게요. 이번에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튜플을 상수에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값이 필요 없으니까 nil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 컬러스의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스의 텍스트 컬러.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보너스 번호는 번호에 관계없이 컬러가 항상 일정하니까 파라미터로 nil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드에서 보너스 컬러를 리턴하겠죠.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거죠. 다시 여기를 보면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값에 접근하고 있죠. 반대로 여기에서는 일단 튜플을 따로 저장한 다음에 접근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챌린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먼저 이 코드를 볼게요. 메소드에서 두 개의 컬러를 튜플에 담아서 리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쓰고 나머지 하나는 버리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컬러를 리턴하는데 텍스트 컬러만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 코드는 어떻죠? 일단 튜플을 상수에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에 저장한 컬러를 이렇게 하나씩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버려지는 컬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래쪽처럼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반론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함수나 메소드는 반복적으로 호출하려고 만든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리턴 값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리턴 값에 컬러 두 개를 담아서 리턴하면서 매번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메소드 두 개를 만들어서 컬러를 하나씩 리턴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또 다른 반론을 생각해 보면 UI 컬러가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니고 메소드에서 우리가 구현한 코드도 그렇게 복잡한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냉장고나 건조기 같은 그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드는 거니까 CPU도 빵빵하고요. 심지어 램도 기가바이트 단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사용자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컬러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리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매번 다운로드 할 거니까 첫 번째 패턴으로 한다면 중복 다운로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처럼 해서 중복 다운로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한 번만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걸 고려하면서 코딩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문법 하나만으로 버거운데 효율성을 따질 시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걸 모두 이해하고 항상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효율적인 코드보다 문법과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대신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성할지 고민해보는 습관도 괜찮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정답을 찾지 못해도 좋아요. 아니,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딩에서는 더 나은 코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는 과정에서 문법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정답을 찾지 못해도 그냥 고민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